아버지 김정현.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는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가 짊어진 고독과 그들이 끝내 말하지 못했던 비밀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과 뜨거운 사랑이 담긴 줄거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시청하고 난 뒤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밤 잠든 아버지의 뒷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공 한정수는 평범한 중견 공무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며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들을 타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중년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풍경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내 영신은 자녀 교육과 살림에 치여 남편을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대하고, 대학생 딸 지원과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어색해하거나 피하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수는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립니다. 과음 탓이려니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며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몸속을 파고듭니다. 결국 친구인 의사 남 박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은 정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져 있으며 남은 시간은 길어야 5~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을 때 정수가 느낀 것은 공포보다도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려 집으로 향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여전히 냉랭한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온 그를 타박하고 딸 지원은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정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나 이제 곧 죽어라는 말 대신 그는 홀로 소주병을 기울이며 고통을 삼킵니다. 그때부터 정수의 이상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수가 갑자기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굴려하면 어색해하고, 고통 때문에 술을 마시고 취해 들어오면 혐오 섞인 눈길을 보냅니다. 특히 딸 지원은 아버지의 술 냄새와 무기력한 모습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부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정수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 남 박사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남 박사는 정수에게 당장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지만 정수는 단호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나쁜 아버지로 기억될지언정 슬픔에 잠긴 가련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가 잦아지고 집에서는 통증을 참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신음합니다. 그러던 중 정수는 평소 소원했던 아내 영신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영신은 정수가 밖으로만 도는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정수는 억울함과 슬픔에 푹 빠져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정수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숨겨둔 마약성 진통제를 딸 지원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은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댄 것이라 오해하고 경멸 어린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정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남 박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남 박사는
가족들 앞에서 정수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정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췌장암이라고. 정정만이 감도는 거실. 가족들은 얼어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능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피를 흘리며 가족들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의 공기는 180도 바뀝니다. 아내 영씨는 남편의 야윈 몸을 붙잡고 오열하며 지난날의 무심함을 자책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딸 지원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술에 의지했는지, 왜 밤마다 홀로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정수를 병원으로 옮기고 정성껏 간호합니다. 하지만 병만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짧은 행복을 만끽합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나누며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정수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금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편지를 남깁니다. 무엇보다 그는 딸 지원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이야기하며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음을 몸소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둔 정수가 가장 원했던 것은 대단한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드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사치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원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수첩에는 아버지가 가족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사랑했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생일, 아내가 좋아하던 꽃, 아들의 장래 희망.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정수가 없는 식탁에 앉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아버지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의 평화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평생을 묵묵히 짐을 짊어지고 걸어온 한 남자의 어깨 위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독이 쌓여 있었을까요? 정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정수와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진심으로 듣고 싶어 했던 단 한마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아버지의 지친 눈빛 속에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